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선의 운명을 건 요리 대결이 사실은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요. 압력솥의 뚜껑을 잃어버린 채 자객들을 피해 정신없이 궁궐로 돌아온 연지영과 왕 이연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약조된 경합의 시간은 훌쩍 지나버렸고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사신단 측의 한숙수가 대결 시간을 늦춰주면서 기적처럼 두 사람은 경연장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연지영과 이연을 향한 수많은 시선 속에는 안도와 질책 그리고 차가운 조소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고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조선판 흑백 요리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연장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신당과 조선의 자존심을 건 요리 경합.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고기 요리였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가 될 뻔했던 연지영에게는 어쩌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은 21세기가 아닌 조선이었고 그녀가 가진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기엔 재료와 도구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대신들과 사신단의 대표 숙수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연지영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들이 처음 맛보는 요리를 해야만 해.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낯설지만 강렬한 맛으로 저들의 혀를 완벽하게 사로잡아야 한다. 도대체 뭘 만들어야 하지? 연지영의 머릿속은 터진 김밥처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한 줄기 빛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사학자였던 아버지를 위해 만들어드렸던 음식, 수많은 요리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한 적 없었던 그녀만의 비밀병기. 그래, 바로 그거야. 매운 갈비찜. 현대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분명 충격적인 맛의 신세계를 열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연지영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툰 칼질로나마 파를 듬뿍 썰어 기름에 볶아내며 파기름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향긋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경연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웅성거리던 장내는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비장의 무기인 붉은 고춧가루를 기름에 넣자 치익 소리와 함께 기름은 선홍빛으로 물들며 지금껏 이곳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알싸하고도 매운 향을 폭발적으로 터뜨렸습니다. 무심코 다른 곳을 보던 신하들마저 대체 저게 무슨 향이냐? 라며 수라간 쪽으로 고개를 돌릴 정도로 그 향은 강렬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지만 연지영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요리에만 집중했죠. 정성껏 손질한 갈비를 붉은 고추기름에 넣어 힘차게 볶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거대한 솥 안에서 춤을 추듯 타올랐고 고기와 양념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뿜어내는 강렬한 향은 모두의 허기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연지영은 정신없이 손을 놀리면서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요리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붉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매운 갈비찜. 그릇에 담기는 순간 그 화려한 빛깔과 압도적인 냄새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신하들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고 옥좌에 앉아있던 왕 이연조차 무심한 척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저 계집이 또 무언가를 보여주는구나. 이연의 눈빛에는 얕은 기대와 함께 연지영에 대한 묘한 호기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신단 측 숙수 역시 발빠르게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은 향신료와 채소를 듬뿍 넣어 볶아낸 볶음닭이었는데요.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향을 풍기는 것이
딱 보기에도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요리였습니다. 사신단 숙소는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요리를 자랑스럽게 내려다보았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운명의 시식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신단의 볶음닭이 각좌석에 올려졌습니다. 대신들과 사신들이 차례로 맛을 보았는데요. 고기를 씹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오. 양념의 조화가 완벽하여 깊은 맛이 느껴지는군. 자네들 솜씨가 과연 대단하구려. 칭찬이 쏟아지자 사신단 숙수는 자신만만하게 팔짱을 끼고는 연지영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까짓게 감히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지영의 매운 갈비찜이 올려졌습니다. 냄새만으로는 이미 사신단의 요리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매혹적인 향이 궁궐 안을 가득 채우자 신하들과 사신들은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왕이연 또한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젓가락을 들었죠. 그러나 첫 숟가락을 뜨고 난 뒤 분위기는 순식간에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신단의 요리를 맛본 뒤 환하게 미소 짓던 것과는 달리 연지영의 갈비찜을 입에 넣은 이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사신들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음식을 씹을 뿐이었죠. 감탄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고기 요리를 먹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왕이연 역시 한참 동안 음식을 씹다가 말없이 연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칭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복잡한 기색만이 가득했죠. 연지영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지? 내가 만든 요리가 이런 반응이라고? 분명 완벽했는데 맛이 없다는 건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이연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만든 음식을 직접 맛보아도 괜찮겠사옵니까? 왕이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경연장은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리사가 자신의 요리를 직접 맛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지영은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어 볶음닭과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맛을 보는 순간 그녀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맛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맛은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잠깐. 이 맛. 이 알싸하면서도 깊은 감칠맛. 이건 내가 며칠 밤낮으로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완벽하게 배합해낸 바로 그 고추기름의 맛이잖아. 그런데 어째서 아까 맡았던 사신단 요리의 향과 똑같지? 연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신단의 볶음닭에서 나던 그 독특한 향과 자신의 매운 갈비찜에서 나는 핵심적인 맛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던 겁니다. 이건 절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레시피 정확히는 자신이 개발한 고추기름의 배합법을 훔쳐 사신단에게 넘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누군가 내 요리를 훔쳤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손끝이 차갑게 식어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지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궁궐의 모든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매운 갈비찜의 진한 향기는 여전히 코끝을 맴돌았지만 그 맛을 본 이들의 반응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죠. 왕이연은 그런 연지영을 향해 찰나의 순간 눈짓을 보냈습니다. 조심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런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연지영은 이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리의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레시피를 도둑맞은 것이었고 이 경합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락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짚기 시작했죠. 식재료를 준비하던 순간들, 주변을 맴돌던 낯선 궁녀의 모습, 그리고 유독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며 이것저것 물어보던 어떤 숙수의 얼굴까지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결국 연지영은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경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부채질을 하던 강목주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계집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성을 한 모양이옵니다. 전하, 어서 저 무례한 것을 끌어내시지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연지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향만 요란했지 맛은 평범하다더니 이제 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사신단의 볶음닭이 몇 수 위인 것을 어찌 저리 분수를 모른단 말인가. 사신단 숙수는 아예 대놓고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조선의 솜씨란 고작 이 정도였군. 지고 나니 억지를 부리는 것까지. 연지영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제 요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제 요리를 훔쳤습니다. 저들 요리의 맛과 제 요리의 맛이 똑같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그러나 패배자의 발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 이연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다가 나직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는 이미 연지영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신단의 태도가 미심쩍었고 연지영이 요리를 시작했을 때 사신단 숙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 없는 비난은 오히려 조선의 체면만 깎아내릴 뿐이었죠. 연지영은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반드시 증명해야 해. 내 맛을, 내 요리를 저들이 훔쳤다는 사실을 모두의 눈앞에서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어. 바로 그 순간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던 강목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부채를 탁 소리가 나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경합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결과는 나온 듯한데요. 어서 패배를 인정하시지요, 전하. 사신단 숙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일부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목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왕 이연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소음도 잠재울 만큼 깊고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경합은 끝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경연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연지영은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이연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든 것은 이제 왕의 다음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목주는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여겼는지 입가의 비웃음을 머금은 채 여유롭게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부채가 파르르 떨리며 그녀의 승리감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전하, 결과는 이미 명백하지 않사옵니까? 사신단 앞에서 더 이상 조선의 위신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목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연지영을 향한 날카로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신단 측 대표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은 듯합니다. 더 지체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지요. 그의 말은 연지영의 주장을 패자의 억지로 규정하는 쐐기와도 같았습니다. 연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포기가 아닌 활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유리법을 훔친 명백한 범죄야. 내 손끝에서 나온 피와 땀의 결과물을 저들이 가로챈 거라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녀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사신단 숙수의 요리, 그릇과 자신의 그릇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겉모습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맛의 핵심, 그 영혼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이 자리에서 계속 주장해봤자 경합을 방해하고 국익을 해치는 미친 계집으로 물려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터져나오려는 말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이 필요해. 저들의 사기 행각을 증명할 방법이. 바로 그때 옥좌에 앉아있던 왕 이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육중한 걸음을 옮기자 궁궐 안의 모든 시선이 오직 그에게로만 집중되었습니다. 이연은 사신단 요리 앞으로 다가가 향을 한 번 맡고 다시 연지영의 요리 앞으로 와 똑같이 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저를 들어 연지영의 매운 갈비찜을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었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기나긴 정적이 흐르는 동안 모두가 그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이연은 연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 말이 사실임을 과인이 증명해 보일 것이다. 연지영의 가슴이 쿵 하고 세차게 뛰었습니다. 왈칵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힘껏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전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하지만 강목주는 그 광경마저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하, 아무리 다시 맛을 보신다 한들 결과가 달라지겠사옵니까? 이는 이미 끝난 승부이옵니다. 그녀의 말에 사신단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만 승부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자 왕 이연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아직 과인이 끝났다 하지 않았다. 이 경합은 내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그의 서슬퍼런 눈빛은 사신단을 향한 명백한 경고이자 강목주를 향해 겨눈 날 선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강목주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이제 확실히 알겠어. 이 경합은 단순히 맛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저 여자를 그리고 저 오만한 사신단을 상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이연이 모두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이 요리의 맛이 같은지 다른지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가려내겠다. 두 숙수는 지금 당장 각자 자신의 요리에 사용했던 핵심 양념, 그 기름을 즉석에서 다시 만들어 보아라.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말이다. 이연의 폭탄 선언에 경연장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지영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고 반대로 사신단 숙수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과연 연지영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고 사신단의 비열한 계략을 밝혀내 조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에 빠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될까요? 이제 진짜 대결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10분에 tvN에서 방송됩니다. 이 드라마가 궁금하다면 꼭 본방 사수해주세요. 공식 다시 보기는 티빙에서도 가능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스캔들이었습니다.